저는 여성들의 이런 소비 문화, 뭐 예쁜 걸 좋아하고 귀여운 걸 좋아하고 분위기를 따지는 그런 모습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좋아만 하는 거지 그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비단 저만 하는 생각이 아닐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정말 큰일인 거예요. 특히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 지금 빨리 손절해야 돼. 요즘 제가 좀 놀란 게 상가마다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달 초에 가평에 있는 더 힐링 스테이파크라는 데 갔다 왔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평일에 차만 안 막히면 동대문에서 여기 가평까지 한 45분이면 갈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곳이에요.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스몰 웨딩도 많이 하시고 데이트하기도 정말 너무 좋은 곳이라서 연인들끼리도 많이 오는 데인데 가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특히 가을쯤에 이제 수국에 물이 좀 올랐을 때, 그리고 나뭇잎이 갈색, 붉은 잎으로 물들 때 가면 정말 장관입니다. 제 남자 구독자분들 중에 DM으로 저한테 공달님, 썸녀랑 가기 좋은 데이트 코스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만약 차가 있다면 여기 정말 강추합니다. 꼭 가봐. 여기 데려가면 여성들의 호감도가 플러스 5점 정도는 아마 올라갈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데이트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뭘 좀 먹고 가기로 했어요. 보니까 그 동네는 닭갈비가 유명하더라고. 가평이면 그래도 서울 근교고 꽤 유명한 관광 도시잖아요. 그래서 시내에 가는 길에 제일 크고 깔끔해 보이는 밥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 한 5시, 5시 반쯤 됐는데 그때도 그 가게에 정말 손님이 거의 없는 거야. 텅텅 비어있어. 좀 둘러보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근처 상가마다 다 손님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힐링 스테이 파크도 주차장에서부터 뭐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갔던 그 식당도 진짜 맛있었고, 좀 찾아보니까 네이버 후기도 매우 많고 평점도 되게 높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고 잘하는 밥집이었는데도 우리 말고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팔아서 얼마나 남을까, 막 그런 게 너무 잘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가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주변 건물들을 한번 쭉 봤는데 지나오면서 봤던 초등학교는 다 폐교된 상태였고 정말 사람의 흔적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놀란 게 상가에 공실들이 정말 많은 거야. 무슨 신축 건물 같은 데는 다 임대라고 붙어있고 그냥 유동인구 자체가 확 줄어든 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건 진짜 엄살이 아니구나. 인건비를 포함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성장률은 더뎌지고 거기다가 내수경제마저도 진짜 최악이야.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화에 남녀 갈등으로 인한 연예율의 하락,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써야 될 허리층들이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소비가 줄어들면서 결론적으로는 내수 경제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관광지나 번화가, 맛집, 핫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곳들에서 소비는 주로 여성들 혹은 여자를 만나 돈을 쓰는 남성들이 많은 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녀 간의 연애율이 줄어들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관광지나 핫플레이스에서 소비를 해줄 사람들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구짓을 해줄 남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여자에게 비싼 밥을 사주고 좋은 선물을 해줄 남자가 없어. 그걸 해야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 거 아니야. 여성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남자들은 옆에 여자가 없으면 정말 돈을 안 씁니다. 남자끼리는 그냥 만나면 제육볶음이나 먹으면 돼. 그거 10,000원도 안 한단 말이야. 뭐 더 써봤자 그냥 감자탕 그런 거에 소주나 마시고, 아마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대리비일 거예요. 그렇게 싸게 놀고 집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꼭 여자들끼리 만나도 예쁘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청담동, 압구정 그런 유명한 레스토랑에 좀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 사진이 잘 나오게끔 조명이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도 되게 예뻐. 그냥 한눈에 봐도 굉장히 사진빨이 잘 나올 것 같은 조명에 예쁜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싶다는 욕구가 막 확확 샘솟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창업을 하려면 메뉴를 정하거나 인테리어를 정할 때 여성들이 방문하고 싶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들도 결국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뭐 압구정 한남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끼리 오는 손님들이 진짜 부자거나 미식가들이다. 그만큼 부자가 아니라면 남자끼리 그런 데를 오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다는 거겠죠. 굳이 그런 데를 왜 가? 그래서 보통은 남자가 썸녀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써서 그런 데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들 알다시피 지금 20, 30대는 연애를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돈을 써야 될 남성들의 소비 역시 줄어들면서 요식업이나 관광지의 매출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한테 오빠 여기 되게 이쁘지 않아?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 좀 이렇게 해야지 남자가 그런 데 가서 무리해서 막 돈을 쓴단 말이야. 근데 연애를 안 하는데 그런 데를 왜 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모두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아끼고 있는 시대예요. 아니면 집을 사는 걸 포기하고 적게 벌어 적게 쓰거나, 둘 다 자영업자들에겐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서 내 돈 쓰는 걸 아까워하면 김치년이고 내 돈을 내가 쓰면 된장녀라고 욕한다, 이런 말이 돌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은 아까워하고 아껴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막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처럼 여성들이 해줘 한다고 해줄 남자들이 없습니다. 물론 소비는 자유예요. 그리고 소비를 해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근데 과연 그 소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남자들은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국밥이나 제육볶음 먹고 월 3만원짜리 헬스장에 다녀도 그냥 충분하게 살 수 있어. 취미?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면 돼. 근데 여성들은 기본적인 유지비부터가 남자와는 좀 다릅니다. 아주 기초적인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피부과도 가야 되고 미용실도 가야 돼. 그리고 동성 친구들끼리 만나도 맛보다는 좀 분위기를 따지고 싶고 분위기에 맞춰서 소비를 하고 싶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성들의 이런 소비 문화, 뭐 예쁜 걸 좋아하고 귀여운 걸 좋아하고 분위기를 따지는 그런 모습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좋아만 하는 거지 그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비단 저만 하는 생각이 아닐 겁니다.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책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내 돈을 쓰는 건 자유인데 그 책임을 국가나 다른 성별에게 돌리는 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여성들은 왜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책임지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사회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남자에게는 시기남이나 동정심 유발 그런 수단이 먹히지 않아요. 남자 새끼가 막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만 하면서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작은 키로 태어났을까? 백날 SNS에 막 끄적여 봤자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냥 병신이라고 욕을 하겠죠. 물론 남자들도 자기랑 비슷한 놈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막 세상 욕이나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얘네가 서로 모여봤자 서로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돈이 없고 여자가 없다고 모인 사람들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돼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도 그걸 알아요. 그냥 하소연이나 좀 하면서 징징거려 보는 거죠. 근데 여성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남성들보다는 훨씬 많아요. 아니 하다하다 정치권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면서 은퇴하면 정착금을 준대잖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회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이런 무지성 복지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진정한 의미에서 남녀평등이죠. 저는 평등의 기준을 복지와 기회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힘들다 하면서 신세한탄이나 하고 그러는 건 독이라는 겁니다. 내가 욜로하고 내가 펑펑 쓰고 살았으면서 나중에 가서 왜 힘들다고 하는 거야? 남자가 그러면 병신 같아서 정말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지만 여자가 그러면 그래도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한심한 여성들을 위로해주고 뭔가 대가를 받고자 하는 남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당신과 함께 일을 하거나 가까이 지내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돈, 자산, 그것 외엔 없습니다.